자, 라이브 방송 편집본으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존심상 쪽팔린 얘기인데 구걸하겠습니다. 화질과 음량이 다 버벅거리고 있네요.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이 촉선새 구독자 1000명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본은 지난주에 많이 하락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국민주라 할 정도로 개미 투자자분들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죠. 너무 걱정이 돼서 진단을 긴급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일봉과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볼 텐데요. 삼성전자 우측 끝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종가 기준 82,900원에서 8월 13일 74,400원, 10.3%가 하락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시총이 무려 50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것이죠. 자,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졌는데 12만 1,000원에서 10만 1,500원까지 16.1%가 하락했습니다. 시총은 14.2조, 14조 2천억이 날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되겠는데 같은 기간 8.4%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이거 ETF죠. ETF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덜 떨어졌다는 것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는 조금 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락의 촉발, 계기, 단초가 되었던 것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대만 노트북 OEM 업체들이 그 PC용 노트북용 메모리 그 주문을 축소합니다. 이 축소한 데에는 이 노트북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과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이제 많이 하지 않고 학교나 회사로 많이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북 수요가 줄었고 그 용도의 D램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하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반 물품도 도매가가 현물가, 즉 소매가보다 더 싸지요.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가격이 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현재 그 D램 반도체의 가격이 현물가가 오히려 도매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런 현상들로 인해요 주가가, D램 가격이 하락했고 주가가 하락한 것이죠. 자, 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반도체 가격을 볼 때 기준이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D램 엑스체인지인데, D램 엑스체인지에서 만든 전체 반도체를 종합한 지수가 하나 있어요. DXI라고. 그 DXI 지수가, 자, 그 빨간색 그래프 보세요. 오른쪽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함 전 세계라고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인데 이 주가가 하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D램 익스체인지의 D램의 향후 가격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2분기까지는 업사이드로 한 25% 정도 올랐는데 3분기 아직 남았죠. 3분기는 3에서 8% 정도밖에 안 오를 것이다. 4분기서부터는 드디어 하락으로 약 5% 정도의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 길게 보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주가가, 제가 커플링, 동조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자, 미국의 D램을 생산하는 업체는 일본 옛날 어마무시했던 엘피다를 인수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고 있는데 8월 4일에서 8월 12일까지 14.3% 정도 하락했어요. 삼성전자 하락과
SK 하이닉스 하락이 한 또 중간값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시차상 미국의 증시는 우리보다 8, 9시간 늦게 열려요.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을 합니다. 플러스 0.95%, 적지 않은 반등을 하죠. 내일 열리는 장, 즉 화요일 날 열리는 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세계의 최강자,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되겠죠. 퀄컴, 인텔 등 30개의 미국 반도체 회사를 뭉친 지수가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이것 또한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같은 기간 마이너스 3.6%에 불과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도 상당히 큽니다. 플러스 0.67% 반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주가 하락에 또 기여를 한 것이 마치 불난집의 부채질한 모양새가 되었죠. 모건 스탠리가 중간날 정도죠. 8월 12일 날 아주 나쁜 보고서를 내요.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는 무지막지 살벌한 제목을 달고, 자, 반도체의 상승, 즉 슈퍼 상승 사이클은 지금은 끝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 그 종목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SK하이닉스 156,000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죠. 하향 조정한 가격보다 지난 금요일 종가는 훨씬 더 낮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대폭 하향한 구체적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지금 많이 따라잡고 있으니 꼭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별로 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행태가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다. 2017년도 11월 그때서부터 똑같은 회사예요. 모건 스탠리가 비슷한 보고서를 내죠. 그때 당시에 이유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에 어떤 촉발을 일으켰는데, 그때와 참 이상하게 이 모건 스탠리는 안 좋은 리포트를 참 시적절하게 떨어질 때 낸다라는 것, 참 이런 지독한 악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이제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하락 정도면 어느 정도 하락은 일단락 될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급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촉 선생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전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크게 하락하지 않을 이유는 그 반도체는 말입니다.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요. 비중은 3대 7, 메모리가 3이죠. 좀 적다라는 얘기죠. 저장 장치이고 비메모리는 어떤 연산 장치인데요. 근데 이 메모리 이렇게 비중이 적은데 이 중에서도 PC용 메모리는 불과 이 메모리 중에도 13%에 불과하다. PC용 메모리 말고 현재 그 수요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기업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이죠. 메모리 중에도 무려 70%가 넘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비중의 PC D램의 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가를 내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보면 일부 PC용 D램의 덤핑 처리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더 가격을 끌어내렸다.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로의 복귀, 회사나 그 학교의 복귀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필요한 노트북, 개인용 PC보다는 기업 서버용 어떤 램 수요, D램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메타버스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이거를 실행을 제대로 시키려면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디스플레이도 좋아야 되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메모리 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무언가를 많이 저장하고 재생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메모리 그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이미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메모리를 많이 꽂을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이미 개발했어요. 내년서부터 상용화 시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메타버스의 진행, AI 진행에 따라 메모리를 많이 장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수요,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 메모리 3대 업체 SK하이닉스, 마이크로테크놀로지 현재 메모리 재고가 일주일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진되면 공급 과잉은커녕 오히려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하락은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망을 볼까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을 때였습니다. 삼성전자 학습 효과를 벤치마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7년도 11월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간 무려 32% 좌측 그 박스 두 개를 쳐놨는데 첫 번째 박스가 되겠고 32% 조정을 보였고 그 이후 약 8개월 정도 기간 조정,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대세 상승을 탔어요. 근데 현재는 올 1월 고점 96,800원에서 74,400원까지 23% 조정, 과거보다 좀 적은 것 같지만 현재 3, 4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글로벌하게 차지하는 어떤 비중, 역할, 힘은 남다르게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2017년과 같은 조정폭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또한 2018년도에 약 40% 정도 좌측 그 박스를 보세요. 40% 정도 조정을 보이고 약 8개월 조정을 거쳐서 대세 상승을 합니다. 자, 40% 과거에 조정을 보였고 지금 현재는 32% 정도의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좀 특징은 20여 과거에 벌어놓은 자산으로 계산된 후행 PBR 1.2배 수준으로 앞으로 볼 자산으로 계산된 선행 PBR로는 1배 수준까지 오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데 현재 10만 1,500원, 즉 10만 원 수준이 그 정도 PBR 수준, 1배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차트상으로도 그 빨간색 선 21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죠. 미국의 모건 스탠리 때문에 그 하락이 더 촉발이 됐는데요. 이번에 과거에도 그랬고 골드만삭스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치 때리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는 얼르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또 똑같이 그랬는데 이번에도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와 다른 의견을 내죠. 그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기업 서버가 대체할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 기존의 목표가 삼성전자 10만 7천 원, SK하이닉스 17만 7천 원을 유지합니다. 참 놀고들 있네.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전기전자 제품이 제일로 많이 팔리는 시즌이 있죠? 크게 세 가지 어떤 시즌, 날을 보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요새는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아까 PC용 D램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죠? 주가가 하락했죠?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싼마의 PC용 D램은 거의 만들지 않아요. 별로 만들지 않아요. 그거보다 D램 중에는 고부가가치 비싼 기업용 서버, 그 다음에 모바일용 D램을 주로 생산한다라는 것이죠. 자, 너무 작은 부분에 주가가 놀라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2년 8개월 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지분율이 최저로 떨어졌어요. 지분율이 51.13%. 8월 18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하루 기준 사상 최대 기준인 2조 3천억 원어치, 주수로는 3,150만 주를 팔았어요. 이것은 2018년 12월 이후 가장 적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게 보유할 때는 56.63%까지 보유했죠. 지금 현재와 4%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이 정도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추이를 볼까요?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연간 50조를 넘긴 거는 딱 두 번 있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사상 최대 영업이 50조가 넘는 영업이 53조, 58조를 냈는데요. 올해도 전망상 3년 만에 드디어 53조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전망치는 훨씬 더 커요. 무려 63조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PBR, PER이 계속 낮아지겠죠?
이 정도면 더 이상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촉 선생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조정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당분간은 뭐 10년, 20년을 두고 보고 애기들을 위해서 사주는 주식이 아니라면 박스권 단기 트레이딩 전략 시가총액 1, 2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먼저 볼까요? 차트에서 보면 제가 박스를 최근에 일봉 차트 빨간색 박스를 밑에다가 쳐놨죠? 그렇습니다. 되도록 지난주 금요일 종가 74,4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면 79,000원대는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이죠. 당분간 이런 박스권 레인지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또한 박스권 매매인데요. 그 매수 가격대는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11만 원대, 11만 원 후반대는 팔아주는 전략을 몇 번은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촉 선생의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그 장중에 그 금요일 날 본 말입니다. 98,000원대까지 그 SK 하이닉스가 떨어져가지고 시가총액이 네이버에 밀려요. 그래서 잠시 3위로 밀렸다가 10만 1,500원으로 끝나면서 다시 2위를 탈환했는데 어쨌건 시가총액이 2등이죠. 삼성전자 1등. 얘네들이 이렇게 크게 레인지 트레이딩을 할 정도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시가총액 큰 종목이 가지 못하면 그 이외의 종목들이 날개를 펼칩니다. 중소형주가 드디어 어떤 때를 만날 때가 당분간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촉 선생의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17, 8개 되죠. 그 종목 중에서 무려 4개의 종목은 20% 넘는 수준에서 수익률 20% 넘는 수준에서 수익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해서 그리고 분할 매수해서 잘 구성하시면 향후 2, 3개월간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촉 선생의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 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